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정성껏 싸준 한 끼 도시락이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에 감동을 선사했을까요? 낯선 환경 속에서 불고기 도시락을 들고 간 한 소녀가 불고기 소녀로 불리며 인기 스타가 된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도시락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장수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10살 딸을 키우는 평범한 한국 주부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때문이었어요. 여보, 시드니 지사로 5년간 파견 근무하게 됐어.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해.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딸의 초등학교까지 보낸 이 동네, 친정 부모님, 그리고 딸 민지의 학교와 친구들까지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호주에 도착한 첫날, 끝없이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에도 가슴이 철렁했던 시드니, 외곽 작은 마을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한국 식재료를 쉽게 찾을 수 없어 당황했고, 생각보다 언어와 문화의 큰 장벽 앞에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의 첫 등교일. 현대적인 건물의 블루마운틴 국제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컸어요. 교문 앞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민지는 클래스 사비로 배정됐어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 학생들이 많아서 민지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요.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민지를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민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바로 호주 급식이었죠. 엄마, 학교 점심이 맛없어요. 매일 햄버거랑 핫도그, 피자 같은 것만 나와요. 한국처럼 밥이랑 반찬이 없어서 배가 안 차요. 민지의 말을 듣고 호주 학교 급식에 대해 알아보니 호주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급식 시스템만큼은 굉장히 서구적이었습니다. 미트파이, 소시지, 롤, 그리고 샌드위치. 채소는 보통 생으로 제공되고 디저트마저도 머핀과 쿠키 위주였고요. 그날 저녁 민지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제안했어요. 엄마, 매일 학교 급식을 먹으면 맛도 없고 배도 안 차고 내일부터 한식 도시락 싸주시면 안 돼요? 민지의 말에 순간 망설였어요. 외국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민지야,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한식 냄새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씩씩하게 제 걱정을 달래주더군요. 엄마, 우리 반의 인도 친구도 자기 나라 음식 가져와요. 무슬림 친구도 특별한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때도 있고요. 한국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친구들이랑도 나눠 먹으면 되죠. 오히려 민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렇게 딸의 호주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지에게 도시락을 싸준 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민지를 만났을 때 다행히 딸아이는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특히 불고기랑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했어요. 내일은 멸치볶음이랑 백김치도 싸주세요.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꾸준히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죠. 호주 학교 급식은 정확히 어떤 음식이 나오길래 민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민지야, 학교 급식은 어떤 음식이 나오니?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민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맨날 비슷한 음식이 나와요. 월요일은 햄버거, 화요일은 소시지 롤, 수요일은 파스타, 목요일은 치킨 너겟, 금요일은 피자예요. 반찬도 별로 없고 샐러드는 드레싱도 없이 그냥 나와서 맛이 없어요. 밥 대신 빵만 있고 디저트로 머핀이나 쿠키가 나오는데 너무 달아서 별로예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니 호주 학교 급식의 실태가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어요. 급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참관 행사가 진행됐죠. 급식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튀김 냄새와 기름진 향이 가득했죠. 그날 메뉴는 소시지 롤과 감자 외지.
아이들의 급식 접시를 보니 갈색과 노란색 음식이었죠. 채소는 작은 샐러드 한 줌이 전부였어요.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영양사인 제니퍼 씨에게 질문했어요. 급식 메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니퍼 씨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어요. 우린 호주 학교 급식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전통적인 호주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 실제 식단 내용은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대부분의 음식이 튀기거나 구운 것들이었고 신선한 재료보다는 가공식품이 많았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싸다 보니 다양한 메뉴가 필요했어요. 불고기,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등 민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번갈아 준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불고기 시식회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측에서 다문화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했고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불고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가져온 양념과 호주 현지에서 구한 최고급 소고기로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간장, 설탕, 배, 마늘을 넣어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고 얇게 썬 소고기를 재워두었죠. 우와, 불고기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불고기 냄새를 맡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잘 양념된 불고기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예쁘게 도시락에 담아 민지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불고기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위해 작은 종이에 설명서도 써넣었죠. 한국의 불고기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에 재운 소고기 요리로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지는 평소보다 더 신이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진짜 대박이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전부 몰려왔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안에 뭐가 들었어? 하면서요. 민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낯선 요리에 친구들이 망설였대요. 하지만 민지가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낸 에밀리가 한 조각을 먹어봤다고 해요. 호주인 친구 에밀리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가 싸준 불고기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그럼 너는 점심 제대로 못 먹은 거 아니니? 민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고마워하면서 자기 샌드위치랑 과자도 나눠줬어요. 에밀리는 자기가 다 뺏어 먹은 것 같다고 쿠키도 사줬어요. 오히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의 불고기 도시락은 반에서 화제가 됐어요. 불고기는 또 언제 싸주시는지 물어보는 친구부터 같은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점심시간이면 민지의 자리로 몰려왔대요. 어느 날 사라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수미 씨, 민지가 가져오는 불고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예요. 민지가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사라 선생님의 제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글로벌 데이 행사에서 민지와 제가 한국 음식 코너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죠. 글로벌 데이는 민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는 특별한 날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음식,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행사죠. 이번 달은 한국을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의 제안에 기쁘면서도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불고기 재료를 준비하는 건 저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민지와 함께 준비해 볼게요. 글로벌 데이 당일 학교 곳곳에는 한복 체험 부스, 한국 전통놀이 부스, 한글 게임 부스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부스, 제가 맡은 불고기 부스도 있었죠. 부스에 방문한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팬에 볶아서 밥 위에 올리는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고 따라 하더군요. 우와,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맛있네요. 이게 정말 제가 먹던 그 맛이 날까요? 한국에선 다들 이렇게 만들어 먹나요? 아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각자 불고기를 맛보는 시간은 정신 없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죠. 완성된 불고기를 맛보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글로벌 데이 행사 이후로 민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학교에서 불고기 공주라는 별명까지 생겼대요.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에 계신 할머니랑 영상 통화를 할 때 신나게 자랑을 하더군요. 엄마가 싸준 불고기 때문에 자기 별명이 불고기 공주가 됐다고 말이죠. 그렇게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은 민지 주변으로 몰려들어 불고기를 구경하고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친구들이 자꾸 제 불고기 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매일 불고기 싸달라고 해서 미안해요. 민지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그럼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싸갈까?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불고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1인분, 2인분. 생각보다 손이 빨라졌지만 말이죠. 도시락 통에 넣으려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 정도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한 불고기 만들기가 멈출 줄 몰랐어요. 어느새 주방 식탁에는 불고기 20인분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반 친구들 한 명씩 나눠줘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에 내려온 민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많이 만들었어. 반 친구들이 원 없이 모두 맛볼 수 있게. 그날 오후 민지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교문 앞에서 우연히 사라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수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오늘 민지가 가져온 불고기가 점심시간에 큰 화제가 됐어요. 아이들이 민지의 도시락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다른 반 아이들까지 몰려왔고, 선생님께서는 행복하게 나눠주는 민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다 함께 불고기와 도시락을 나눠 먹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사 제니퍼 파커가 아이들이 급식 대신 불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조금 불쾌했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학부모 채팅방에 퍼진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새 학생이 이상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오해가 생긴 거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특히 캐서린 윌슨이라는 학부모 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과 나눠 먹으라고 싸준 불고기가 이런 논란을 일으킬 줄이야. 다음 날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학교 급식과 관련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고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실 수 있냐고 하셨죠. 저는 물론 참석하겠다고 답했지만 생각보다 커진 일에 불안해졌습니다. 학부모 회의는 무척 긴장된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느낌이었죠. 특히 학부모 위원장인 캐서린 윌슨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아이들이 호주 학교에서 강제로 외국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급식 시간은 학교의 공식적인 일정인데 아이들이 정해진 급식 대신 다른 이상한 음식을 먹게 강요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고기를 오해한 그녀의 말에 조금 불쾌했지만 저도 곧 말할 기회를 얻었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불고기는 단순히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민지의 도시락을 보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모두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싶습니다. 급식실 영양사인 제니퍼 파커가 말했어요. 사실 그녀가 이 불고기 사건의 주요 반대자 중 하나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발언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학교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이 인기를 끄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불고기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니퍼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불고기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완전한 한 끼 식사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고 있습니다. 단백질, 채소, 때로는 곡물과 과일까지 한 음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으로 제공됩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불고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닭불고기에서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두부 불고기 같은 버전들까지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불고기가 맞춤형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호주 아이들 입맛에 맞게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다문화 요리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중 하나로 이미 아이들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불고기를 시작으로 해보는 겁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제이슨이 그날 불고기를 먹고 와서는 정말 맛있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는 학교 급식에 불평만 했는데 오랜만에 학교 점심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니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파커 씨, 실제로 급식에 불고기와 같은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니퍼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고 불고기 메뉴는 초기엔 수미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맛있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다른 나라의 메뉴로 급식을 구상할 땐 다른 학부모님들 또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저야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불고기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결국 그날 회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벤트 형식으로 다문화 요리의 날을 시행해 보기로 결정되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날로 불고기와 간단한 김치를 급식 메뉴로 선보이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제니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고기 인기에 질투가 났었어요. 10년 동안 급식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검색해봤어요. 이 불고기가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이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고 맛과 색감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수미 씨, 다음 주부터 불고기 레시피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혹시 몇 차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군요. 아이들에게도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불고기 말고도 비빔밥과 잡채도 급식에 해보면 어떨까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미팅 때 같이 논의해보아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는 자료를 찾다 보니 한식이 급식으로 적합한 메뉴들이 너무 많다며 이제 불고기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구상하고 있더군요. 호주에서도 한식이 통하다니 저는 한편으로 너무 뿌듯하면서도 이 맛있고 소중한 한식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불고기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미 씨,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급식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제니퍼 씨가 제안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할 예정인데 수미 씨도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어떤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제니퍼 씨와 함께 개발한 레시피와 영양 분석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식용 샘플도 준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회의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다양한 종류의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소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닭불고기, 그리고 호주 아이들을 위해 새로 개발한 램 불고기까지. 특히 램 불고기는 제니퍼와 함께 호주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특별 메뉴였어요. 호주산 양고기와 로즈마리를 넣어 호주적인 맛을 더했죠. 회의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급식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캐서린도 학부모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현재 호주 학교 급식의 한계점부터 이야기했죠. 우리 학교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이 부족하고 메뉴가 단조로워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 섭취량이 현저히 낮고 과도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문제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아이들의 급식 잔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불고기 프로젝트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불고기를 먹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했어요. 게다가 잔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캐서린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주 학교입니다. 왜 하필 첫 시작이 한국 음식인가요?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불고기는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인도, 중동 등 다양한 문화권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미 씨가 준비한 시식 샘플을 맛보시면 왜 불고기가 첫 번째 선택이 되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준비한 4종류의 불고기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집어드셨지만 맛을 본 후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이건 소고기 맛이 나네요. 생각보다 익숙한 맛이에요. 채소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직접 손으로 들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실용적이네요. 심지어 캐서린도 맛있게 드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 아들 잭슨이 며칠 전부터 계속 불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데이 이후로 집에서도 불고기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니. 그런데 저는 레시피를 몰라서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첫 번째로 불고기와 한식을 우리 학교 급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캐서린도 마지막에 손을 들었죠. 만장일치로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되었어요. 제니퍼가 추가 제안을 했어요. 더 나아가 매주 수요일을 아예 글로벌 런치데이로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건 어떨까요? 첫 달은 한국 음식으로 시작해서 다음 달엔 다른 나라 음식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호주 학교의 급식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민지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웃었죠. 여보, 정말 대단해. 호주에 와서 한국 음식 전도사가 되다니.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문화를 나누고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다문화의 날인 한국 급식이 시작됐어요. 식당은 한국 아이돌의 K-팝 음악과 전통 문양들로 꾸며졌고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 잡채였죠. 저는 특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불고기를 기다렸고 대부분이 다 먹고 돌아와 더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제니퍼는 그날의 잔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기뻐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한 통의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역 신문 기자였고 한국 엄마의 불고기, 호주 학교 급식의 변화를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제 통화를 들은 민지가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꼭 인터뷰해요. 엄마가 진짜 멋진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문화 급식의 날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블루마운틴 국제초등학교는 정말 많이 달라졌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데이로 시작했던 이벤트가 이제는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제니퍼는 각국 출신 학부모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인도 커리, 이탈리아 파스타, 중동의 팔라펠, 멕시코의 타코까지. 수미 씨의 도움 없이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에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제니퍼가 어느 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급식 잔반량이 60% 줄었고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려는 모습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죠.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사례가 시드니 교육청의 주목을 받아 다른 학교들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호주에 온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호주에 왔을 때 기억나?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했었는데 날씨도 맨날 더워서 마음에 안 들었잖아. 네, 엄마. 그때는 학교 급식까지 정말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급식 시간이 제일 기대돼요. 민지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그냥 도시락 하나 싸준 것뿐인데 학교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민지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나눌 때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용기가 없었는데 항상 딸인 민지의 말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행동하게 되고 더 나은 엄마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 도시락도 마찬가지였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다음엔 무슨 도시락을 유행시켜 볼까요? 이번엔 한국 디저트를 챙겨가면 또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민지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저도 함께 웃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서로의 맛과 문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호주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딸을 위해 호주 학교에 보낸 한식 도시락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고 지역 사회에 큰 전환점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